원래 네. 그때 되면 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또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저도 막 받고 싶더라니까요. 상대는 바로 팔아버리려고. 맞아. 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서 고생했는데 맞아. 막 복수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진한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아주 요즘 유튜브에서도 활약이 상당히 뛰어나시고 경제TV에서도 활약이 뛰어나신데 제가 한번 모시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섭외 요청을 했는데 뭐가 지나쳤는지 계속 섭외가 안 되다가 최근에 어떻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한 번만에 된 거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가 루트가 잘못된가 봐. 저는 하여튼 노력했는데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구나. 단번에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몰라서 하여튼 그 위치도 바로 옆인데. 그러게요. 저희 사무실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좌도 하나 떠가지고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한번 버텼을 됐는데. 아니요, 내가 또 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 화면에서 금리 또 0.25% 인상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과 또 최근에 또 오늘 또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단 올해 시장이 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어쨌든 좀 네. 제가 솔직히 박진희 부장님 다른 채널 옛날부터 나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시장이 보시는 인사이트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이렇게 오늘 빠진 거랑 올해 또 시장 전망이 어떤지 한번. 많이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좀 시세들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 섹터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제 눈높이는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던 상태 속에서 그 눈높이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랑 그 섹터주들이 그 눈높이를 계속 좀 맞춰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급락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엄청 안 좋았던 실적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태 속에서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니까 이 상승폭이 예전에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을 때랑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때도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속도,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증가한 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뭐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거지만 이제 옵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확 하면서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급하게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용인되는 수준 되면은 이렇게 슬로우해지거나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가 빠져버리면서 가격이 빠지는 것처럼 시장도 올해는 뭔가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 이런 네. 기대치를 좀 충족하면서 업사이드가 더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금리 인상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금리가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한 뭐 올해 뭐 2번이었다고 그랬다가 또 3번이었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4번이었다고 그랬다가 뭐 잘하면 6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신문도 6번, 7번 뭐 네, JP 모건에서 그러니까요. 나왔다고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요번에 좀 시장에서 이제 뒤통수 맞은 거는 이제 큐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양쪽 축소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제 또 뭐, 미국에서는 뭐 연준에서는 뭐 한 12월 달 연말 정도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서 약간 좀 잠재워졌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시장은 항상 좀 수급인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다 신용 반대 매매 맞고 뭐 이러면서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텅텅 비어 있어서 좀만 사도 그냥 확 올라오는 맞아요. 흐름이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동학개미들 이제 막 오면서 그때부터 또 막 이렇게 그 힘으로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 동학개미들이 또 저기 다 미국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조금 약간 공동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대형 IPO 때문에 작년에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다들 제 주변에 보면은 현대차 물렸다는 분들은 다 작년 1월 달에 사서 물리신 분들.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런 식으로 대형주는 다 작년 초에 사서 물렸는데 그 뒤부터 대형 IPO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대형 IPO들이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만약에 뭐
전체 정도 이제 전체 주식 중에서 뭐랄까 한 1000종목이 있으면 1000종목이 나눠 먹던 시장을 나중에는 또 점점 늘어난 종목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뭐 1010주가 되겠지만 뭐 1020주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 10주, 20주가 가지는 파워가 이게 조만한 종목이 아니라 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따라가야 되는 이제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MSCI 지수 이제 추종하는 펀드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코스피 마찬가지인데 200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작년 내내 대형주들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최근 또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대형 IPO가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쫙 올라왔었는데 또 이제 지금 뭐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뭐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하는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전 누가 며칠 전에 뭐 공모회가 때문에 뭐한 이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나오니? 막 이랬었었는데 또 뉴스 보니까 1경 뭐 5천억.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사실인가 보구나. 안 믿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지금 뭐 2000대 1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수급의 블랙홀이 단순히 이번 주만 참으면 될 거야, 뭐 다음 주만 참으면 될 거야, 이 수준은 일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공모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 매도를 할 것이고 기관도 나중에 편입하기 위해서 또 계속 매도를 해왔고 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상장되고 나면은 그 종목을 담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안 사거나 최소 팔거나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이 안 좋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이 두 종목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들도 솔직히 있는 상태 속에서 또 수급적인 부담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20조. 그렇게 뭐 상반기 보니까 조 단위로 하시면 거의 30조 가까이 알아들겠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외국인이 쏴주면은 그렇죠. 좋겠지만. 외국인들이 30조 쌀 지금 상황은 근데 아니고. 지금 외국인이 오히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환율도 보시면 이제 환율이 거의 뭐 저는 1200원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1190원대로 다시 올라섰잖아요. 그다시피 환율이 부담이 돼요. 사실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1180원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그나마 좀 외국인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균형적인 환율을 찾아가려면 한 1150원대는 가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적어도 1180원 이하권으로 좀 내려와 줘야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그 시그널 나오는 순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은 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랄까요. 금리가 계속 올해 6번이나 올라간다고 하니 최대가 4번만 올라가도 그래도 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저금리 시대에 뭔가 좀 고밸류를 원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머징 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다시 또 본토로 이제 회귀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선진국 시장 쪽으로 회귀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뭐 미국 시장이 좋다 미국 시장이 좋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도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고요. 좋은 거는 이제 딱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렇죠. 다 아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강한데 실질적으로 일단 금리 상승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쪽으로 뭐 주식으로 가지도 않고 안전자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전적인 그런 자산 쪽으로 회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양적 완화를 스톱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랄까요. 푸는 것도 이제 안 하고 더 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각을 해가면서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급이고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특히 또 이제 변동성 하에서 이머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올해는 나쁘다 안 좋다 하는데 그게 또 상대적인 개념일 수는 있어요. 워낙 작년 재작년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 상대적인 개념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시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예를 들면 시장이 또 빠진데 불을 지핀 거는 또 2,900이 깨졌잖아요 오늘. 맞아요. 깨졌는데 어쨌든 LG 엔솔이 어쨌든 한복을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시장 좀 할 때는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좀 막았어요. 네, 근데 뭐
공모를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예정돼 있는 공모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도 그 파장이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에너지 솔루션 공모에 뭐 금리 인상에 또 미국의 이제 QT까지 겹치니까 점점 수급이 쪼그라드니까 이게 슬림화되다 못해서 변동성만 계속 키우는 흐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900이 깨졌잖아요. 이거 되게 좀 뭐랄까요. 상승 추세의 유지냐 하락으로의 전환이냐 이 중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2,900선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깨졌다가 살짝 네. 그다음에 빨리 반등을 미실레로 빨리 반등을 네. 줬는데 이번에도 그 자리를 안 깨요. 이게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000선에서 지금 2,900 사이 네네. 오가는 이 좁은 박스인데 이 좁은 박스를 계속 이렇게 오가다가 이쪽으로 흘러버리면 그렇죠. 이게 또 여기서 박스 움직였을 때 이 에너지가 다시 이 하방으로 쏠리면서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2,890에 이제 겨우 맞춰놨는데 좀 내일 좀 힘을 내줘서 좀 올라와주면은 그렇죠. 좀 간당간당 좀 살릴 수는 저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팔았다면 오늘까지 팔아야 됩니까? 내일까지 팔아야 이게 지금 돈 내는 게 수요일까지란 말이죠. 네네.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오늘까지 급한 돈은 오늘까지. 오늘까지 팔아야 되고 만약에 또 네. 뭐 대출까지 받겠다 하면은 내일하고 모레도 팔 수 있는 거잖아. 뭐 대출이면은 사실은 뭐 요새 보니까 저희 회사도 내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서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냐라는 고객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대출 받은 걸로 이제 지르시려고 하면 그 대출 받고 한 며칠 동안의 이자 감안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얻는 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부터 이제 공모 청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은 뭐 바로 실행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큰 대출이라면 뭐 본사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자금 대출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보면 저희 회사에서 대출은 바로 실행되는 거는 이제 개인들 이제 뭐 계약하기 나름이고 약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10억에서 15억까지는 바로바로 대출이 되니까 매도 담보 대출은 지금 바로 되지 않나요? 매도담보대출은 매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수요일 날 매도하고 급하게 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요일까지도 그래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또 나올 수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해야 될까요? 또 몰라 사람들이 또 욕심이 생기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따지면 수요일까지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한 그냥 그런 상식선에서는 오늘까지가 매도해야지. 시장에 또 그렇다면 이제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제 개인 매도로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고. 나 그거 보려고 또 자기 주식 파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그 대출 받으셨던 분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돈 내야 되니까. 역시 수요일 날 정도면은 이제 기관 매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이라든지 뭐 공격적으로 파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간에 수요일이 조금 네, 변동성이 생기는 변곡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급하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좀 내일부터는 좀 어떻게 좀 V자 반등 안 될까요, 진짜? 전부 다 한 주나 두 주 받으면은 150만 원 넣고 두 주 받으면 60만 원 들어가서 6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30만 원이라고 쳤을 때 70조거든요. 70조고 따가 가면은 140조. 그럼 바로 2등 가잖아요. 바로 2등 가는 거 거기 따에다가 상까지 가면은 엄청나거든요. 한 30%니까 또 140, 170조 되네.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CATL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 탑할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다. 저도. 그럼 170조는 제가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따상은 좀 불가능하고요. 따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따도. 제가 봤을 때는 따도 힘들 것 같긴 해요. 힘드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한 100조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조, 만약에 10%만 올라도 그냥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인데. 100조라고 그러면은 지금 70조니까 30조가 더 늘어난다 치면 거의 한 40% 정도? 40% 정도? 네. 그 정도만 올라올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득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또 근데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게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 아까 저희 말했던 그런 패시브 펀드들이라든지 MSCI 지수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
막 살려고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려고 10원이라도 쌀 때 덤빌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기계적으로. 근데 지수 편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근데 2월 10일 날 한번 리밸런싱인데 그때 바로 편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엔 좀 기간이 좀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떨어질 네. 듯하고. 그리고 외국인 확약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외국인 확약 물량은 전체에서 비중 그렇게 크지 않고 기관은 조금 확약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확약 물량들은. 다들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락에 걸린 게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확약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뭐냐면은 확약 물량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약을 해서 많이 받을 테니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네. 1년 동안 안 팔겠다. 네, 그래? 네. 그럼 너네 좀 더 줄게. 너네 그게 좀 지금, 더 줄게. 얼마라는 거죠, 그게?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라고 걸린 것들이 한 70%가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관 물량 중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 별로 수가 없다. 14.5% 정도? 뭐 이 정도니까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대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상장하고 나서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야지만 물량 확보가 많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뭐 하락을 유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자 하는 이슈도 분명히 있고 유동 물량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이 그래도 몇 조는 될거 엄청나요? 아니야? 엄청나요? 그래도 많아요. 40% 그래도 5조는 돌아다닐 거 아니야? 뭔 얘기예요? 그래도 많아요. 4, 그래도 5조면은. 많아요. 예. 근데 또 요번에는 또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했지만 이제 균등 배정 물량들이 있으니까 150만 원만 해도 10주 청약할 수 있잖아요. 증거금 50%니까. 저는 그럼 두 개. 두 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거 못 받은 사람들이 또 그날 상투에 잡을까 봐. 그게 제일 아, 그래서. 청약을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을까? 청약은 잡은 건 괜찮은데 다음 이제 공모됐을 때 공모됐을 때 사고자 하는 개미들. 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또 몰릴까 봐. 그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 그냥 올라가는 거는 그냥 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지 맞아.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또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저도 막 받고 싶더라니까요. 상장장 바로 팔아버리려고. 맞아. 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서 고생했는데 맞아. 막 복수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크게 못 먹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뭐 LG 저기 어디요? 그 카카오페이 할 때도 그 난리였었잖아요. 따상 못 간 것 같았었는데 제 맞아요. 기억이 그죠? 묶었어요. 네, 근데 이건 또 금액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SDI가 더 저렴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파괴력 있게 들어와가지고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면 SDI는 엄청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아,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또 2차 전지들이 이게 다 상품까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그런 들고. 것 같아요. 지금 요새 LG화학 많이 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ETF 안에서 이제 LG화학을 빼내고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 그렇죠. 솔루션을 집어넣기 위한 매도가 있는데 또 뭐 근데 요새 LG화학도 우리도 양극재 할 거야, 뭐 5천억 투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도 2차 전지를 좀 끼워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의 매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 LG화학에 대한 비중 부분이 대체가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LG화학 매도 나오고 오늘도 보면은 LG화학의 목표가들 각 증권사별로 거의 한 10만 원 정도씩은 계속 내려잡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내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LG화학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쪽의 지분, 지분 가치가 네.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요즘 또 염두는 돼도 잘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게 지수사들. 예, 맞아요. 2차 전지주들은 또 사실 너무 시세가 한 2년 동안 맞아요. 가파르게 맞아요. 많이 나서 맞아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뭐랄까요. 오늘은 조금 약간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성향의 종목들이 리바운딩이 좀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개미가 하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다시 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성향의 종목들이 조금 내일부터는 조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좀 시장 안 좋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안 좋았지만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뭐 이런 것들이랑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그래도 엔터나 게임즈 이런 것들 좀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수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텅 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살짝 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 좀 불리한
그러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자금 네, 그래서 약간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쪽이 약간 조금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시총 좀 많이 떨어진 쪽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질 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약했어요.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네, 좀 있어가지고 또 이게 시장이 이쪽이 맞다 그러다가 며칠 좀 지나면 또 아니야 이쪽이 네. 맞다 그러다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좀 방향성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이것만 또 잘 트레이딩을 하면은 또 되게 좋은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뭐 주식을 하신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매매를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많이 올랐네 싶으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팔면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LG전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매매를 하는데 15만 원 넘어서 그래 한 16, 7만 원 팔아야지 막 이러면 다시 또 14만 원 막 이러고 또 13만 원대 오면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일단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좀 업시켜서 좀 몸집을 좀 불려놓은 종목들은 다시 또 이제 매맞을 준비를 오늘 좀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